본토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2천여 명의 외딴 섬 나카노시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치단체는 100억엔의 빚더미를 안고 있었습니다. 2002년에 취임한 야마우치 미치오 전 정장이 제일 먼저 착수한 건 급여 삭감이었습니다. 본인의 월급을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仕事は楽で給与は一番田舎で高くて夜ただ酒飲んでるというのが一般的なこれは見方です。 그러자 지방의회가 40%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급여를 22% 줄이겠다며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バカな話だわねって自分の給料も削減家族は大変だったと思いますよ. 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모은 돈 2억엔을 어린이 보육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이 계속되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一番最初に来たね会長さん来ました。俺たちはこんなもう健康づくりやってるんだから補助金なんかいらないとか。そして各市会議の委員選をみんな俺たちも日当は半額でいいとか。 서서히 섬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음을 열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미니 자치단체인 아마초는 강력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2003년에는 당당하게 자치단체 통합을 거부할 정도로 자립 의지도 강했습니다. 相談してたんだけども、合併して、相手に頼ってはダメだと。やはり自立だと。で、自分の島は自分で守ると。自分たちで守るというね、その自立の精神をまずね、はっきりさせた。これが大きいですね。 지난 10여 년간 아마초는 지역 자원을 발굴해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기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들의 급여 삭감을 통해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소극적인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놨다는 점을 일본 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そこに住民の皆さんが役場の今までの役場と違うなと。そのことによって住民の皆さんの意識が変わったんです。これはやっぱり足元を見るという癖がなくて、国にお金をください、もう島は大変だからそれだけ言ってきた。 아마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항구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이 포스터입니다. 아마초에는 편의점도 없고 옷가게나 극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스터에는 없는 것이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초 사람들의 자신감이 담겨 있는 겁니다. ないものはない。ここの島には都会にある便利なコンビニだとか、そういうものはない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便利なものはあえてなくて良いという意味合いと、それからもう一つこの人が生きていくために大切なものはこの島に全てあるという、その2つの意味を宣言して。 이런 자신감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초는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계속 육지로 떠나는 전형적인 낙도에 불과했습니다. 수산물이 풍부했지만 2시간 거리인 육지의 경매장까지 가면 신선도가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5년 아마초가 설립한 주식회사 후르사토 아마초는 지역의 한계를 역발상으로 극복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 2억 4천만 엔을 투입해 수산물의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동결시키는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みんな思ってるんですよ。美味しいですか？ 신선도가 올라갔고 시장에서 아마추어 수산물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例えば牡蠣とかの細胞を壊さずにの冷凍して出荷できるっていうシステムが導入されてからやっぱり本当にすごい新鮮な牡蠣が食べられるようになってすごい美味しいですね。消費者としてはすごい嬉しいです。 아마초가 출자한 이 회사를 통해 2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더구나 해마다 흑자를 내고 있고 어민들의 수취 가격도 당연히 증가했습니다. たくさん取れて豊漁の時というのは市場の相場が下がるんですね。そういった時に一定の値段で買い取りますんで手取りが確実に増えてます。 아마초에서는 산비탈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소를 볼 수 있습니다. 방목해서 키운 소는 질병에도 강하고 육질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들은 송아지 때 외지인들에게 넘어가 고배규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소가 섬의 고급 브랜드 소로 탈바꿈한 건 2004년. 섬 전체가 바닷바람 농업특구로 지정받으면서 본격적인 축산업이 시작됐습니다. 1년에 200마리의 소가 이 섬의 이름을 딴 오키규라는 브랜드로 도쿄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環境、自然に囲まれた環境で、周りが海であるし、海からのミネラルも多く含んだお肉ということで随分甘くなるということでやはりその辺が競争力ブランド力があると思ってます。 작지만 비유구 산업이라는 신산업이 만들어졌고 그 부가가치가 고스란히 이 섬에 떨어졌습니다. 지역의 소, 지역 환경, 지역의 사육 방식이 모두 부가가치의 훌륭한 자원이 됐습니다. でそれと地域の資源という場合ね、物だけではなしに地域での技術がありますよね。沖業などがそうなんですよね。あそこでね放牧をする。放牧するとね牛は元気ね健康になりますね。これをね昔からやってたと。はるかにね松阪牛だとか神戸牛を抜いてね高い値段のこれ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それもだから技術もね地域の資源なんですよね。 2002년부터 아마추어의 지역 활성화를 이끌었던 야마우치 미치오 전 정장. 야마우치 씨가 이처럼 지역의 부가가치 개발에 힘을 쏟은 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한 이 섬의 미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産業がないとやっぱり儲けのないところには人づくりもできないしいうことでそういうような手法は攻めと守りの給与カットが守りなら産業起こしは攻めだとの戦略で立ち上がったといいますかね。 이런 신념에 따라 고기 대신 소라를 집어넣은 소라 카레를 개발했고 굴 양식에도 성공해 시마네현의 대표 상품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 지역의 소를 고급 브랜드로 육성해 2억엔이 넘는 연간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섬에 전해 내려오는 소금 굽기의 전통을 살려 소금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今までの自治体というのは、自治体のトップの仕事も国から補助金を取ってくることが唯一の仕事みたいな方、足元を見るという癖がなかった。今国にお金をください、もう島は大変だからそれだけ言ってきたと。 아마초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부의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공무원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地に足がついてないというか実践が伴ってないでコンサルタントは計画を作るだけであともう逃げてしまうような形が日本各地だったわけですけども、それを見てる時にやはりコンサルタントがまちづくりをするんではなくて
ここに住んでいる私たち自身がまちづくりをするという、そういう基本的な姿勢が大切だと。 아마추어의 야마우치 전 정장은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퇴임할 때까지 본인의 월급을 30% 반납했습니다. 지역 활성화의 첫걸음은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식과 가능성을 주민과 행정이 공유해야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의 진정성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そこに住民の皆さんが役場の今までの役場と違うなと、そのことによって住民の皆さんの意識が変わったんですね。これはやっぱり役場は本気だと、役場の本気度が住民の皆さんに伝わったと。 규모가 작다는 것은 약점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딱히 내놓을 만한 농작물이 없는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를 가져온 건 부근의 한의원이 운영하던 찜질방이었습니다. 이용객이 적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찜질방을 마을 주민들이 맡은 겁니다. 잘 살아보자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시골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띵가띵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촌은 왜 그럴까? 다 노인들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도 없어요. 왜 자꾸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게 또 다 나가요. 옛날에 젊은 사람도 많았어요. 1년의 설득 끝에 2009년 마을 주민 53명이 1억 3천만 원을 출자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한 달에 250만 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하고 찜질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을 안덕마을에서 맡고 난 다음부터는 24시간 운영으로 바뀔 만큼 인기를 얻었습니다. 손님들은 찜질방을 거쳐 바로 옆에 있는 폐금광에서 금기운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화하고 아늑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겨울에 오면 정말 경치가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힐링도 도심에 있는 찜방하고는 좀 틀리게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좋다? 좀 아늑하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찜질방과 함께 효자 노릇을 한 건 마을 식당입니다. 주민들이 텃밭에서 키운 푸성귀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경치도 좋고 음식 맛도 아주 똑소리 나게 맛있어요. 여기서도 다 그 말씀 드렸어요. 예, 너무 맛있어요. 이 식당이 없었다면 주민들이 전주의 시장까지 나가서 팔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농들이 제값을 받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마을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겁니다. 잉여 농산물은 알아서 여기 식당으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갖다 주십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식당입니다. 2008년 안덕마을은 8천만 원을 지원받아 황토방 넉 동을 건립했습니다. 설계만 외부에 맡겼고 공사는 모두 주민들이 했습니다. 지자체의 요구대로 건설업체에 맡겼다면 한 동밖에는 지을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탄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지어보자. 이 방법이 서로 공동체 간의 유대 관계를 더 끈끈하게 엮어가는 기초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리만 날리던 찜질방, 개광이 돼 존재조차 몰랐던 금광, 시장까지 나가야 겨우 팔 수 있었던 농작물. 농토도 적고 변변한 농작물도 없는 안덕마을은 철저하게 지역의 자원을 부가가치의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박사가 와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 공무원이 와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고 제가 알아서 찾은 것도 아니에요. 동네에 나이 많으신 분이 그분이
거기에 옛날에 일제시대 때 내가 젊었을 때 거기서 금캐 갔었다. 안덕마을은 2017년 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10명의 주민이 상근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마을의 자원으로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마을의 인구는 10년 전 156명에서 현재 3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마을이 구입면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귀농옥이 맨 처음 찾는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동네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동네라. 자, 그 동네 가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어. 그 동네 사람들 돈도 벌어가지고 나눠서 쓸게야. 이제 소문 나오세요. 안덕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팔고 남은 농산물을 전량 시장 가격 수준으로 수매해줍니다. 건물을 임대해 마을 주민들을 위한 구멍가게를 냈고 마을 회관도 건립했습니다. 마을 소식을 알리는 신문도 발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마을 연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뭐 취약계층이나 농촌이라고 해서 계속 행정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복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을 연금을 생각을 지금 구상하고 마을에서 결의가 되고 지금 시행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자원과 이야기는 마을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없는 마을, 얼굴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선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해마다 4월이면 열리는 진안군의 꽃잔디 축제. 자치단체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꽃잔디 동산의 주인이 꽃잔디를 심었고 이 꽃잔디 동산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너무 멋있고요. 와서 볼만하네요. 한번 다 오세요. 전국에서 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후회 안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원현장 마을에는 지난해 전국의 200개 마을 주민들이 다녀갔습니다. 꽃잔디 축제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꽃잔디 축제가 바꿔놓은 마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공간이 너무 아쉬우니 우리 주민들 오셔갖고 한번 잔치 한번 벌여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에 주민분들이 이 바쁜 농번기에 우리가 왜 가요? 했었으면은 이 꽃잔디 축제는 있지 않았겠죠. 원현장 마을은 꽃잔디 축제를 보기 위해 찾아온 방문객들을 마을로 연결시켰습니다. 우선 마을에서 재배한 연을 식재료로 활용해 연꽃밥상이라는 뷔페 식단을 개발했습니다. 마을 이름에는 연꽃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 연이 자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지명을 살려 연을 심었고 이 연꽃으로 연꽃 뷔페 밥상을 차려내 2억 원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렸습니다. 연잎밥 맛있어요. 찰밥같이 향도 나고.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식당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재배한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이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마을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뭔가 일자리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농민들이 이렇게 생산하는 곡식들이랑 이렇게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고 일단 활기차고. 예. 마을 옆에 있는 꽃잔디 광장, 마을 이름을 활용한 연꽃밥상, 마을의 농산물, 마을 박물관까지. 원현장 마을의 소득을 가져온 건 모두 마을에 있던 자원이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자원이라는 거를 계속 일깨워주게 한 게 우리 마을이 이제 이렇게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원현장 마을은 처음에 150만 원짜리 꽃잔디 심기로 시작해 조금씩 사업을 확대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키워왔습니다. 이 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지연 사무장은 주민들 간의 공동체 정신을 원현장 마을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을이 우리 이제 공동체잖아요. 마을이 부자인 거를 보니까 손님도 많이 오고 이런 거 보니까 아 내가 부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동체성이 우리들 가운데 막 스며드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을 만들기 있어서. 아마초, 안덕마을, 그리고 원현장 마을. 모두 나름대로의 수익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1차 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업을 지속하며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어서 사업의 효과가 그대로 지역 공동체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틀이든 그런 뭐 공동체 틀이든 그런 틀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자원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소득군을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중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외부의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마을이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대규모의 개발 사업보다는 작더라도 그 지역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역과 주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테마파크 방식의 대규모의 이런 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과 어메니티를 활용한 작은 이런 사업 조직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로 사업을 해갈 수 있는 뭐 이런 그 방향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고요. 인구 감소 시대에는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젠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지역 공동체의 정주 여건을 관리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까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모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은 인근의 도토리현과 함께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현입니다. 과소마을이라는 말이 나온 곳도 바로 시마네현일 정도로 인구 감소와 공동체 소멸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시마네현의 한 마을에 시골잔치 같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왁자지껄, 시골 마을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한결같이 밝은 표정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마을의 노인들입니다. いつ頃から来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か？初めから皆さんとお話ししてね楽しむ理由です。それとその正規を取りに来なきゃいけませんから、そのためもあります。 밖에서는 장이 열렸습니다. 산골마을에서 구하기 힘든 생선과 빵을 비롯해 다양한 생필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8년 전 인구가 계속 감소하자 마을의 유일한 상점이었던 농협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생활이 불편해진 주민들이 비어있는 농협점포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매상인들이 농협점포에 모이면서 장터가 생긴 겁니다. 소매상들이 판매금의 10%를 내면 이 돈으로 마을 장터의 운영비와 노인들의 식사비를 조달합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은 받지 않습니다. 自分たちでやってます。今のお茶代とかその場所代とか売り上げの1割をいただいたりとかで、補助金をもらうとどうしても行政との連携がまたすごく大変になってくるのでいろいろと
やめてますそういうのは。 음식과 행사를 준비하는 3명의 마을 주민은 모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식재료 값으로 200엔만 내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ここに来ると、いろんなおばあちゃんたちからお料理を教えてもらったりとか、皆さんここに来るのすごい他のおばあちゃんたち楽しみにしてきて 노인들에게는 생필품을 구매하며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서로의 안부까지 물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생긴 겁니다. 산골 마을의 힘이 해져가는 공동체가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을협의회가 8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年ぐらい前から非常に過疎化が進んで、約今500人ぐらいしか人が住んでないんですよね。でこれができたことによってやっぱり集まる場所ができたので非常に、高齢者の交流の場になって喜んでますね。 한 산촌 마을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이 지역의 마을협의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마을 택시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택시가 있지만 운행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틈을 이 마을 택시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여 명의 노인이 이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とっても便利です。はい、助かっております。ここに出る時とか、郵便局の方へ行く時とか、用事のある時、天気のいい日は私の電動の乗り物で出ますけど、雨が降ったりするとお願いしております。 노인들이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초등학교에 마련된 구멍가게. 동네 슈퍼마켓보다도 작은 공간이지만 800여 개의 품목을 갖춰 지역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2014년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생필품 가게가 문을 닫자 주민들이 폐교가 된 학교 건물에 이 가게를 연 것입니다. そこがなくなったから旗の自治会さんが考えられて、ね、一人暮らしの人なんかね、ほんに不便で大変なことだと思いますけど。 인구가 감소하면서 당장 노인들의 장보기, 바깥 나들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을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지역 자주 조직입니다. 생활 여건을 보완하고 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공동체의 힘이 약화되는 걸 막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なんとか生活ができるという環境を整えるのが一つ。それからコミュニティ、要は、畑地区に住んでいる皆さん方が、お互いに気持ちよく、お付き合いができる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ことが 심한해현 운남시는 지난 2004년 6개 지자체의 통합으로 탄생했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지만 면적은 더 넓어져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지역 자주 조직은 이런 배경에서 설립됐습니다. 2005년부터 운남시 전체를 30개 지역으로 나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자주 조직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한 개의 지역 자주 조직이 평균 400여 가구, 1,300여 명의 주민을 맡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폐교가 된 학교나 공민관을 거점 공간으로 제공하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과거의 주민 조직이 친목단체의 성격이었다면 지역 자주 조직은 교통과 복지, 생필품 구매 같은 민생 문제를 담당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입니다. この地域を良くしていくためには自分たちでできることは自分たちでやろうよという機運がだんだん芽生えてきて、でその結果行政が今までやってることを自分たちに任せてくれという地域自主組織ができてきて、
즉 공공서비스를 행정에만 의지하지 않고 지역 자주 조직이 나눠서 맡는 방식입니다.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역 내에서 지역 자치를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雲南市の考え方としては、自分たちでできることは自分たちでやってください。その代わりできないところは行政がお手伝いしますし、しっかりとサポートしますよという考え方なので。 운남시가 2008년에 제정한 마을 만들기 조례는 다양해지는 공공서비스를 행정에만 맡기지 않고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그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다는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마을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その活発になることが人口の減少傾向に歯止めをかけ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いう思いから、30の地域自主組織の活動に対してですね、雲南市は、財政的に約2億6,000万出してます。 이처럼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농산어촌에서 민간 부문의 가능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발달장애를 앓는 아동들을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한 달에 150명이 넘는 아동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이 시설에는 현재 1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공적 기능이 보완됐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가까운 곳에 없기 때문에 멀리 전주나 익산으로 나간 아동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시간이 되시는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통편이 없으시거나 또 여건이 안 되기도 하면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이곳에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이렇게 멀리까지 고생하시는 그런 발걸음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해드리고. 지난 97년에 설립된 이 도로역 휴게소는 온천과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주민 출자 기업이 운영을 맡아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키미타 21은 지난 95년 지자체 40%, 주민과 지역기업 60% 출자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한 명당 주식을 5주로 제한할 정도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足りなくなったんですよ。半分300が足りなくなったんです。10株とか20株とかが多くなれば欲しい方がいっぱい出てきて足りなくなって、じゃあ1株ずつに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이곳에서 20명의 마을 주민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오가미 유키코 씨도 2명의 주민과 함께 10년째 빵을 구워 판매하고 있습니다. このやっぱり施設ができたことで働くっていう楽しさっていうのをね与えていただいた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이 주민 출자 기업은 자치단체에서 미술관과 종이접기 박물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해바라기 축제 사무국을 운영하며 지역 축제까지 치러낼 정도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소농들을 위한 농산물 직매소까지 운영합니다. 10년 전부터 100여 명의 지역 농민이 이 직매소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이곳은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家庭で作って余ったものをこっちへ持ってきているようなんですけどね。ここがなくなったら生産をやめますよね。野菜の生産をね。 일자리 창출, 농산물 유통, 도로역과 미술관, 축제 사무국 운영까지 인구 2,000명 규모의 산골 마을에서 주민 출자 기업이 행정의 일부 역할까지 대행하며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行政の代わりみたいな美術館とか折り紙なんてのは大体言ったらそんなに収益性はないじゃないですかね。
そういう行政の代わりみたいな感じかなと思います。 시장 경제가 외면한 곳, 그리고 자치단체의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의 운영 방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동네 목욕탕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목욕을 할 수 있었다. 식당이 있으니까 밥을 먹게 됐다 이거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일자리가 생겨난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에는. 대표적으로 전북 완주군의 경우 230여 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자립도는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촌의 사회적 경제 성공의 관건은 이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30개 중에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은 8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도 더 내실화도 시키고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한 300여 개로 자립화 기반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도 5천여 개로 이렇게 늘려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지역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 정부와 자치단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지역의 일꾼을 길러내고 발굴하고 유치해서 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책방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생각하던 자치단체와 귀농을 준비하던 청년이 만나서 탄생한 공간입니다. 지자체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이 책방과 커뮤니티 공간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이 특히 낮이나 주말이나 밤이 되면 딱히 놀 데도 없고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책방을 만들고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공간이 굉장히 예쁨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수도권에서 완주군으로 귀촌한 김진영 씨. 완주군이 제공한 청년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꿔왔던 김 씨는 한 달에 5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완주군을 선택했고 완주군에서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쉐어하우스가 가격이 저렴하고 또 1년에서 2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만일 여기가 없었으면 귀농 시골에서 사는 것 자체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현재 완주군이 제공하는 쉐어하우스에는 30명의 청년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구 9만여 명의 완주군은 2017년부터 청년 사업 예산을 해마다 배 이상 늘려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서 이들의 힘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문제, 어떤 교육 문제나 빈곤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고 청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인구 고령화로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든 농산어촌에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청년과 귀농 귀촌자가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해도 젊은 층의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다면 지역의 재생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한두 사람들은 그걸 못 해내겠지만
어떤 집합적인 아이디어와 자기들의 어떤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공간 혹은 지원이 있다면 못 해볼 것 없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특히 소멸의 위험성이 있는 그 지방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지역재생의 대표적 모델인 아마추에서 주요 창업을 주도하는 인물은 대부분 귀농 귀촌자들입니다. 아마초는 이 같은 외부인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98년부터 신상품 개발 연수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생이 섬의 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매달 15만 엔의 수당과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25명의 연수생이 참여했습니다. ただ今まで島の人は足元を見てなかった。この島はつまらねえな、もう何もないんだという。で、商品開発性によって、例えばサザエカレーにしても、それから今の養殖の岩牡蠣にしても、そういうところに目がいったということは、これは本当に外から来た皆さんのそういう新しい目線で気がつかされたといいますかね。 농림어업이라는 1차 산업만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에게는 자원을 부가가치로 연결하는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얽힌 고정관념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70년, 80년 그 지역에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단지 오래 사셨다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외부에서 누군가가 온다면 그 부분을 이게 일깨워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만으로 역량이 있는 귀농 귀촌인을 유치하긴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내려오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2010년 퇴직과 함께 귀농한 강태희 씨. 당시는 귀농인들과 함께 영농법인을 만들어 편백나무 가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와 목침 등 20여 개의 제품을 만들어 지난해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편백 가공 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데는 로컬 푸드 매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그 다음에 소공예, 그러다가 로컬 푸드 매장이 생기면서 뭐 도마 같은 거, 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 귀농 4년 차인 곽효성 씨는 가공식품을 만드는 협동조합에서 일합니다. 첨가물을 넣지 않은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 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의 조합원들은 완주군의 농산물 가공소에서 교육을 받았고 13가지 제품을 로컬 푸드 매장 등에 출하합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자치단체의 창업 지원을 받아 농업이라는 1차 산업을 농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하고 남는 잉여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좀 시장이 있어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방법을 찾다가 제가 이 가공조합을 알게 돼서 여기에서 좀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내는 사업체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지만 단단한 사업체를 포도송이처럼 엮어내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 되도록 키워가는 게 지금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씩 뭔가 먹고 살 거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단단하게 작지만 단단한 농촌의 생활경제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정책도 크게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은 변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지자체가 로컬 푸드 매장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해 농산물 판매 고충을 덜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치단체의 역할이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안겨주는 게 돼선 안 됩니다.
의지가 있는 귀농 귀촌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형 조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샌드박스 요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들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제도들을 개선해주고 오히려 좋은 어떤 지원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自らここにある資源を使って新たな価値を生んで外部からお金をこちらへ導いて引っ張ってくる。 남과는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지역의 요구는 남이 홍보 나도 줘 이런 전략이에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동네라. 다 그 동네 가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어. 그 동네 사람들 돈도 그래가지고 나눠서 쓰기야. 足元を見るという癖がなくて、国にお金をください、もう島は大変だからそれだけ言ってきた。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특히 소멸의 위험성 있는 그 지방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 이 같은 지역의 노력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비전과 종합계획이 제시돼야 합니다. 지역이 지역 재생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지방 활력 대책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창생 장기 비전을 발표한 일본은 내각의 지방창생 추진 사무국을 두고 공동체 회복,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게 이제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일본처럼 담대하게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지방이 좀 창생할 수 있는 법률을 하나 만들고 단순한 출산율 증대, 인구 늘리기가 핵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역을 매력 있게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스스로 지역 활성화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돕는 방식으로 지역의 시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일거리를 만들고 거기서 가장 적합한 일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오랫동안 노하고 있고 근데 그게 혼자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떤 형태로도 사람들의 강한 유대를 통해서 해결하는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그래도 제일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